이 시간에는 대선 승리 전략 세미나 저번에 이어 대한민국 대중 초안전 순리 전략 2 이 제목으로 김영달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애국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줌으로 비록 뵙지만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또 강의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또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산 것을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초한전이라는 그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초한전은 한계가 없는 전쟁을 중국이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어, 초한전은 군사전만 아니라 유사 군사전, 비군사전 다 포함하는 내용이니까 중국이라는 우리들이 평소에 알고 있었던 15억 혹은 뭐 14억 또 숫자가 줄어서 13억이라고 하는데 이런 숫자 전체가 해외에 퍼져 있는 중국 숫자가 해외 그 중국인들이 5천만이라고 해요. 그 5천만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숫자가 와 있습니까? 예,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죠. 오늘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예, 49년도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100년 안에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겠다는 전략이 바로 중국몽인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1992년도에 중국과 수교하고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생긴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 차이나타운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카톡으로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돌기 시작했는데 그런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곳에 무법지대가 형성되고 그 불법 또 마약이 그 많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청정국가가 다 이미지가 훼손됐어요. 그래도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거 하나 나서서 하지 않는다는 거 볼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요. 예, 이런 군사전, 유사 군사전, 비군사전 이런 개념을 세우고 24개의 그 전략을 섞어가면서 대한민국을 혹은 전 세계를 공략해 들어가는 이 중국의 수법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중국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대로 일당 독재 공산당의 나라입니다. 당도 여러 개 있지가 않아요. 오직 하나. 예, 1대 13의 이런 사회이고요. 정말로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그 2천만이라는 동포도 그렇죠. 자, 중국은 곳곳이 다 CCTV가 형성되어져서 2.5명당 1명꼴로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지내는 그런 체제입니다. 말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아직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이런 시점에 다가와 있는 거죠. 절대로 중국은 과거에 중국의 한나라부터 세워진 그런 역사성을 가진 그런 중국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공산주의.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 죽이고도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장을 이쁘게 자르잖아요. 거의 마귀의 전략과 똑같습니다. 다음이요. 예, 중국 공산당이 군부, 정부, 그다음에 입법, 사법, 뭐 모든 종교. 중국에는 공산당들은 원래 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다음에 언론, 방송, CCTV, CCGN, 뭐 라디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은 공산당을 선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을 따르는 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나라들이 속고 있다라고 우리 이지용 교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중국이 이렇게 힘을 갖게 된 것은 71년도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하고 또 미중 수교를 맺고 그다음에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이 해외에 있는 5천만의 동포 때문에 이 위기를 잘 넘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수평이 해외 동포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홍콩이 또 99년 만에 반환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중국몽을 꾸게 되는 일환이 되어졌고요. 1979년도에 미국과 이렇게 수교를 맺으면서 중국이 80년도부터 저 미국을 한번 먹어보자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됐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 등수평이 대단한 사람인데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어떻게든
뭐 상대국의 재산을 빼앗든 우리 스스로 개발을 하든 잘만 살면 된다. 이런 전략이 있었고요. 저 등소평이 예의주시하면서 봤던 사람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독재자라고 말하는 그런 빨갱이들의 선동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뇌돼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평가는 끝내주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뇌돼 있고 얼마나 선동돼 있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동안 이승만, 박정희, 뭐 전두환, 또 뭐 그 외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최근에 뭐 윤석열, 이런 분들을 욕하는 그런 교수들, 이런 분들을 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대한민국에 좋은 것들은 절대로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쳤습니까? 네, 다음이요. 네.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을 이렇게 세운 중국의 아버지죠. 그 마오쩌둥이 스탈린의 지도를 받아서 장개석 군대를 몰아내고 중국을 세웠습니다. 49년도에요. 다음이요. 이 중국이 79년도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했는데요. 전 세계 이렇게 미국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먹으면서 미국도 먹어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런 것들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초안전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다 깨어났습니다. 캐나다, 호주, 뭐 당할 만큼 중국한테 당하고 깨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깨어나지 못한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은 이제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유튜버를 많이 유튜버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최근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이 세계의 미국과 연관된 나라 가운데 넘겨도 됩니다. 미국과 연관된 나라 가운데 이렇게 깨어나지 못한 가장 심각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의 법률전에 의해서 희생당한 거고요. 그렇게 중국과 연관된 그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 가운데 100명 정도가 중국과 우호조약을 맺고 있는 의원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제정신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을 지금 선거를 통하여 뽑고 있고요. 그 선거조차도 다 김대중 때 만들어진 이 부정선거,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2020년도에는 뭐 강력하게 역사를 했죠. 그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를 다 진행을 해보고 미국에 가서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당선될 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공작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관리위원회는요, 해체밖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잘 뽑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순진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미국의 약점은 미국은 오랫동안 되면서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관료주의, 영역주의. 그래서 이런 미국과 우리가 붙어도 밀리지가 않을 것이다. 왜? 중국 대역도 먹어봤기 때문에 우리들의 전략은 종합전이니까 혼합전이니까 합법, 비합법, 초법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미국을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못 깨어나고 있다가 최근에서 조금 트럼프 대통령에서 깨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다음이요. 예, 미국을 상대한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데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가면서 뭐 자본주의는 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보전, 해킹전 이런 것들을 다 구사해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간첩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첩 생각하며 사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지금 간첩들이 깔려 있다는 거.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 간첩들이 많습니다. 북한을 좋아하고요. 중국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한국을 디스합니다. 이런 목회자들, 심각한 목회자들 많습니다. 예, 다음이요. 계속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무섭습니다. 수많은 전략들이 다 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동원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전문기관이 나서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문기관도 없습니다. 국정원이 이런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도 않고요. 다 김대중 정부 때 무력화시켰습니다. 다음이요. 네, 중국의 초안전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 98년도경에 이 초안전이라는 이 전략 교훈이 오랜 연구 끝에 교과서로 나왔다고 그래요. 이 교과서를 지금 미국의 그 군사전략연구소나 또 그다음에 미국의 그 육사 그다음에 해사 이런 쪽에서도 공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디스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무조건 좋아. 이재명 같은 인간은 쉬쉬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이웃을 잘 만나는데
우리 김정일 같은 경우도 뭐라고 김정은한테 유언했다고 그래요? 중국은 천년의 원수다, 천년의. 일본은 백년의 원수지만 중국은 천년의 원수다. 김정일이가 그나마 바른 소리를 하고 죽었어요. 이 중국은 절대로 좋은 이웃이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중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봐보면은 대한민국,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좋은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초안전 가지고 전 세계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이 나라에 와서 지금 혜택을 누리면서 곳곳에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 나라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넘기세요. 네, 다음이요. 네, 뭐 이게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한 번만 보시면서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캐리커스는 지난주에도 했었죠. 교육은 반복입니다. 다시 또요, 넘기시고요. 이렇게 중국은 공작전, 뭐 미디어전, 여론전 다 섞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웬만한 국가의 한 기관 가지고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동안 미국에 있는 주변의 국가들이 다 당하고 있었어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중국이 뭐 손댈 필요도 없고 미국 주변에 있던 선진국들만 손을 내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초안전에서 지금 심각하게 잡혀서 최근에 들은 유튜브에 의하면 90% 이상이 중국한테 다 우리나라가 먹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다음이요. 예, 다음이요. 다음이요. 예. 이렇게 뭐 작전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 아시죠? 예, 이렇게 그림 한 번만 봐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보고 한국 사례,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예, 또 넘기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림 한 번만 보는 것도 공부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 이 캐나다를 공작하기 위해서 홍콩이 동원됐습니다. 홍콩이 97년도에 반환됐다고 그러죠. 이 홍콩에 있는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용해서 전 세계 선진국과 교역을 해가면서 이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스며들고 삼투한다고 침투한다고 그런 표현을 교수님이 썼던데요. 이렇게 홍콩과 마카오를 거점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침투해서 캐나다 넘겨보세요. 캐나다. 예.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예, 캐나다의 200개 이상의 기업, 또 캐나다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 노텔이라는 이 광섬유 분야의 세계의 최고 기업이 중국의 화웨이한테 굴복했고요. 지금 캐나다가 화웨이한테 지배당하는 그런 형국이 있다는데 우리나라도 뭐 삼성 반도체나 SK 뭐 기술들을 다 빼나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다. 상당히 많이 빼나갔을 겁니다. 예, 다음요. 예, 캐나다가 미국의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캐나다한테 많이 했고요. 이렇게 수많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부동산을 사고 정계에 진출해서 캐나다가 상당히 많이 공산화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군인과 중국 군인이 이렇게 훈련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뉴스를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들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간과했죠. 왜? 조각조각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캐나다가 실질적으로 해서 이 캐나다가 이제 정신을 좀 많이 차렸죠. 많이 잃고 나서. 그런데 중국한테 이미 상당히 많이 먹힌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코칭도 많이 해줬고요. 자, 캐나다 노텔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접근해요. 은밀하게 접근해서 기술을 탈취하고 경영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하고 걔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캐나다가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이요. 예, 넘어가도 됩니다. 예, 캐나다가 이렇게 당한 사례입니다. 예, 캐나다가 예, 미국 주변에 있는 그래서 노텔이 넘어가서 수많은 그 고용 근로자들과 또 재산들을 다 잃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캐나다를 통해 캐나다에 또 우리나라처럼 펜타닐 마약이었는데 이 마약을 투입시킬 때에 삼합회라는 그 중국에 있는 그 깡패 조직, 이 깡패 조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로 이 삼합회가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 삼합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산당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고 이 삼합회와 더불어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돈도 세탁하고 또 자본주의 청정국가에 마약을 퍼뜨리면서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망가뜨립니다. 넘기세요. 다음이요. 예.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예, 캐나다. 미국 주변에도요, 미국 주변에 캐나다가 가운데 이렇게 부동산이니 정계니 미디어니 또 그 다음에 기술이니 이런 방식이 캐나다만 있겠습니까? 이제 넘기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니카싱. 삼합회와 홍콩의 대표적인 기업인 니카싱. 이 사람 공산주의자입니다.
다 공산제예요. 공산당 일대 독자예요. 이제 호주가 이런 식으로 당합니다. 호주가. 그래서 호주가 상당히 많이 당했는데 당하다가 호주가 깨어나서 많이 지금 깨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못 깨어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예, 호주 약한 고리. 예. 트럼프 때 파이브 아이스 5개 나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5개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중에 호주도 들어가죠. 한국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했더니 문재인 때 전혀 참여를 안 했었죠. 예. 아주 보이콧 놓고요. 예, 다음이요. 예, 호주 다음. 예. 이렇게 매수된 자들이 유명한 사람들 잠깐만요. 뒤로 잠깐 돌려주세요. 어, 여기에 데니스 리카드슨, 엘렌 김겔, 마틴 파킨슨, 피터 드리스데이, 그 다음에 또 전직 총리들, 이런 사람들, 캐나다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매수됐어요. 그러니 캐나다는 나라가 정상이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매수 안 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지를 아셔야 돼요. 다음이요. 예, 다음으로, 예. 이 캐나다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스콧 모리슨 이 총리 시기 때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 중국이라는 나라와 가까이 접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 깨닫고 이렇게 이제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됐고요. 자, 넘겨주세요. 이 호주에 다윈왕이라는 그 항구가 있는데 이 중국의 공작에 의해서 이 다윈왕이 99년간 홍콩처럼 중국과 계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주에 유리한 그 다윈왕을 해서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이 먹으려고 그런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연구해서 나왔으니까 다행이죠. 안 나왔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거 저 같은 사람이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뭐 이 교수님의 책을 잘 요약하고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지만은 얼마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해주는데 이런 것도 책을 안 보고 연구를 않고 공부를 안 씁니다. 예, 태국도 뭐 완전히 중국한테 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넘어왔습니다. 그 중국과 가까운 나라들은요 다 중국에 굴복하게 되고요. 중국의 속국이 되어지고요. 중국한테 어떤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요.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태국 사례이고요.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미국 사례. 미국도 뭐 헌터 바이든, 골드만삭스 뭐 다 중국과 연결돼 있어요. 돈을 억수로 주니까 그러면 억수로 많이 돈을 그 자본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나서 매수한 다음에 다시 또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중국은 뭐 손해볼 일이 없어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김일성 장학금 받고 그 판사가 된 사람들, 변호사, 검사가 된 사람들 처음에 김일성이 2억을 투자했다고 합시다. 그 10년 지나면요 2억만 거두겠습니까? 20억, 200억을 거둬요. 이게 중국의 방식이고 북한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똑같이 이 자본주의 돈에 흡수됐던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의 매수 작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이요. 미국도 뭐 어마어마하게 예, 미중 수교 예, 아까 얘기했었죠. 넘어갑니다. 예, 화인 진보회가 1972년에 샌프란시스코에 설립이 되는데 이 화인 진보회가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 2020년 그때 2021년 1월 달에 BLM 블랙 시위가 있는데 이 화인 진보회가 그런 시위 단체들을 돈을 주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불평분자들 또 정부의 불평불만한 그런 세력들한테는 이 중국이 돈을 지원해주면서 그 나라를 뒤집어 먹는데 사람들을 공작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먹는데 미국이 뭐 다 넘어갔었죠. 예, 이제서 미국이 트럼프에 의해서 깨어나고 있고 이제 뭔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화인 진보에 72년도. 예, 뭐 이런 이제 미디어전으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쭉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거 가야 되니까요. 예. 뭐 공산요원이 국적을 얘들은 합법, 비합법, 초법이라고 했죠. 합법, 비합법, 초법으로 자기들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별의별 매체, 뭐 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다 그런 방식으로 공작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뉴욕타임스, 뭐 미국의 뭐 대단한 큰 미국의 그 NYT라든지 수많은 대형 그 방송 채널들이 10개 이상이 되는데요. 그 10개 이상이 다 좌파 단체들이에요. 좌파. 이제 트럼프가 4년 하고 나서 바이든 지나면서 다시 이번에 트럼프가 되니까 조금 넘어왔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5년 전, 7년 전에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요. 미국에 있는 대형 언론사들이 다 좌파였고 특히 한국은 CCN을 좋아하는데
CNN을 좋아하는데요. 그 CNN도요, 완전 좌빨 단체입니다. 다르게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우리나라 뭐 옛날에 과거에 YTN이라든지 뭐 TV 보는 사람들은 쇠뇌되는 거죠, 쇠뇌. 그래서 방송을 안 보는 것이 쇠뇌에서 빨리 벗어나고 방송을 안 보고 책을 봐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2000년도부터 책을 안 보고 방송을 이렇게 놀러 다니고 먹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을 안 본다는 거예요. 책을 안 보면 사람들이 사고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의 양성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 뉴욕타임스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국의 이 위챗과 틱톡 이걸 이제 그 금지령을 이제 내린다고 그랬죠. 이건 또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을 그 상대로 해서 아니면 같은 중국인들을 외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는 채널들이 바로 위챗과 틱톡인데 틱톡에도 좋은 그림과 노래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는 위챗과 이 틱톡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와서 대한민국 내에서 얼마든지 지들끼리 소통을 다 하면서 공작을 해댈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봉화위성 아까 또 나왔죠. 이거 또 나오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홍콩 기반이에요. 홍콩 기반. 예, 뉴욕타임스 뭐 다 중국의 미디어죠. 이거 뭐 아까 다 이게 미디어 미국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전 뭐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당하고 나서 뭔가 아닌가 되어 있고 또 중국한테 돈에 매수된 CIA 요원들, 중국한테 매수된 수많은 그 미국의 엘리트 그룹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미국도 통째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 미국보다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국이야 뭐 말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미국의 경제전. 미국의 이렇게 비행기 지금 잠깐요. 이 텍사스 라플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미국 최대 공군 훈련 장소예요. 근데 이 근처에다가 땅을 살려오고 땅 투자하는 사람들 봅니까? 다 중국 공산당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허락 안 돼, 땅 사지 마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중국은 목적하에 움직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웬만한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중국을 아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가까우면서도 경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언제든지 중국에서 명령 내리면은 중국한테 정보를 줘야 돼요. 2017년도에 시진핑 때에 중국의 법들을 다 고쳐놨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교포들한테도 중국에서 요구하면 다 줘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있습니까? 중국 교포들 뭐 얼마나 많습니까? 화해, 화교 이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명령 내리면 중국에 그 정보를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동방명주 나왔잖아요. 한강대교 근처에 한국에서 만약에 잘못하면 잡아다가 바로 중국으로 앞서오는데 한강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인들이 한국 내에서 간첩짓을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법이 없다 해서 잡지를 못하고 사과도 제대로 못 받아요.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허울만 있죠. 실질적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법적으로도요. 다시 모든 간첩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아주 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한국 거 가야 되니까요. 넘어갑니다. 예, 중국 이렇게 트럼프 예. 중국의 뭐 대성공작, 예, BLM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021년도 흑인단체, 중국의 대성공작, 대만 사례, 뭐 대만이 넘겨주세요. 계속. 대만이 깨어나게 됐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홍콩이 2019년도, 20년도에 싸우면서 홍콩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이다. 오늘의 홍콩은 내일의 대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대만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대만 내에도 얼마나 많은 공산당들이 침투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그런데 이 홍콩이 벌어지는 사태를 보면서 대만이 깨어나면서 대만은 이제 수개표로 전환했죠. 그 다음에 중국을 철저하게 감싸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은요. 전혀 그러지를 못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고위 장성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중국 편을 들고 있고 중국을 좋아하는 일. 이게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드러났는데도 한국만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진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지금 중국한테 정말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쉐쉐한다고 하잖아요. 쉐쉐.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 연관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과 여러분들 사이좋게 진행은 좋지만 중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해외에 5천만 명 이상 있고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공산당들 숫자가 많다라고 이렇게 5천 명 이상 예상된다. 포함돼 매수된 사람들이에요. 공산당에 매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동해 보세요. 대한민국 100명만 활동해도 대한민국 뒤집어질 텐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먹고 마시는데 정신 빠져 있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한중수교 보겠습니다. 한중수교 30년이 넘었어요. 예, 우리는 좋게 생각했어요. 안미경종한다고 했어요. 안미경종 얘기했던 교수들 10년 전에 20년 전부터 우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우리는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 거짓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중국을 통하여 나온 거 없습니다. 중국에 90년대에 갔던 모든 기업들 다 털리고 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온수자청화 한번 따라하시죠. 이거 한자 성어입니다. 이게 초안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온수자청화. 이 개구리 그림 있잖아요. 아, 따뜻하니 좋아. 조금 있으면 저 개구리 이제 죽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저 상태가 된 겁니다. 온수자청화 상태. 중국 초안전에서 이렇게 됐는데도 이런 것들을 못 알아먹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말해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쇠뇌가 심각합니까? 이 쇠뇌된 사람은 답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올해가 77주년이 되는데요. 77년간 빨갱이들한테 선전선동돼서 아직도 못 깨어난 국민들이요.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깨어난 국민들 1%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대한민국 깨어난 국민들 1%도 안 되는데 이런 무지몽매한 대한민국의 세뇌된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뭐 소망이 없는데 아니요, 소망이 있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77년간 자유를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싸우면 지금부터 싸울 수 있습니다. 90% 이상 중국화되었다고 얘기했죠. 이거 유튜버에서 어떤 교수님이 중국에 대해서 이지용 교수님처럼 연구하신 분이 최근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저도 공감합니다. 90% 이상 중국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또 깨어나들면 한국은 깨어납니다. 근데 다 죽고 난 다음에 깨어나지 말고 죽기 전에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이런 상태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이 김대중 때 최인수 납치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부 주권을 국정원이 다 중국한테 넘겨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국정원이요. 개 엉망입니다. 다시 해체하고 다시 세워야 되고요. 인맥 다시 다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놓지 않기 때문에 김대중 때 최인수 납치 사건을 중국에서 하는 바람에 중국한테 발목을 잡혀가지고 그때 이 김대중 정부 때 천용택이 가가지고 중국한테 싹싹 빌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 국정원한테 넘겨서 지금 국정원 내에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NSCI 그런 단체가 있어서 제가 영어로는 잘 모르겠네요. 국가경영전략연구원 그 단체가 지금 국정원 내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컨트롤합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 탈북 고국자들이 있는 그 단체 안보연구원 이따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인 유학생들 7만 명에서 탄핵당했죠. 다음 넘어갑니다. 예,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한한령 사드 배치하니까 왜 남의 나라에 사드 우리나라에 뭐 중국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한번 어느 나라 공격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한한령을 내리면서 했어요. 이게 얼마나 그 말이 안 되는 주권 침해입니까? 예, 시진핑. 한국은 그리고 2017년도에 중국에 일부했다. 그런데 문재인 아무 말도 않고 중국은 큰 산, 한국은 작은 산. 이런 미친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한 나라니까 이 나라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알만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중국의 초안전의 법률전에 의해서 탄핵 당합니다. 우원식이가 그 와중에 올해 2월 달에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와요. 그리고 2020년도에 트럼프는 당했고요. 2024년도에 다시 재선됐습니다. 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한다는데 우리 한국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1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다음이요. 우리나라에 공자학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2개가 있다고 합니다. 22개. 어떤 분은 24개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학원은 다 중국을 선전하는 건데 중국의 돈을 받으면서 중국에서 온 첩보 요원이 한국에 와서 가르치고 또 중국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괜찮대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대학까지 괜찮아요. 서울단에도 공자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단에도. 예, 넘기세요. 예. 류현동 뭐 다 공자학원 다 간첩들이죠. 예. 이 전 세계는 공자학원을 보이콧 놓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 그런데 한국은 공자학원을 폐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이 깨어나겠습니까? 못 깨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서울대 안에도 공자학원이 있고요. 시진핑이 뭐 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서울대에는 시진핑 도서관이 있어요. 시진핑 그 기념관이 있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기념관은 못 세울지언정 어떻게 적국에 공산주의 전 세계를 하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아실만해요. 서울대학교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바보들입니다. 쓸모없는 바보들. 캐나다 공작원, 미국, 한국, 예, 다 나오죠. 이 공작원에 가면 뭐 무료로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여행도 시켜준다. 다 매수되는 거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깨닫고 있어도 전략이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중국에 대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예, 한국 상황, 차이나타운. 여러분들 동인천에 가보세요. 차이나타운 잘 형성되어 있죠? 짜장면이 거기서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자, 대한민국의 차이나타운, 여기만 있겠어요? 전국에 넘친다. 다음 페이지요. 전국에 넘칩니다. 전국에. 다음 페이지요. 예,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에, 아니요, 잠깐, 방금 전에요. 그 전으로요. 예, 조선족이 80만 명인데, 조선족 다 중국인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요. 예.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학생도 많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중국에서 요구하면,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면은 다 우리나라에 비밀들을 캐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아, 네, 곳곳에, 아주 핵심적인 곳곳에 대한민국 요소요소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돈과 억수로 많은. 그리고 시골에는 지금 노인 양반들이 있는 곳은 거의 중국이 먹기가 아주 쉽겠죠. 다음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소리 소문 없이 중국한테 아웃돼 가고 있습니다. 예, 카톡 중국 겁니다. 중국을 기반으로 했는데 저도 카톡 사용하고 있어요. 편리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뭐 우리 텔레그램도 쓰고 다른 것도 쓰고 있는데요. 이거 다 엿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뭐 개인의 정보 조건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나라에서는 정보적으로 안보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간첩들이 또 중국인들이 우리 거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비밀이 지켜지겠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은요, 정신 나간 나라입니다. 가장 발전돼 있다고 하면서 보이스피싱 하나 정제하지 못하는 이 썩어 빠진 나라, 이 나라 다시 갱신시키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 중국 학생들은 대한민국에 어느 학교든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판사라든지 검사, 변호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최근은 여러분들 쇼츠에 봐보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처럼 모습을 해가지고 쇼츠가 어마하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대한민국이 먹혀들어가고 있는 현실 중에 하나인데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한국의 이렇게 정치인들, 수많은 정치인들이 다 중국한테 쉐쉐 하면서 지냅니다. 이거 과거에 지냈던 사람이에요. 조금 지금 이 얼굴들이 지금 또 바뀌어졌어요. 다른 사람들로 또 바뀌어졌습니다. 예, 국힘당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힘당 내 국힘당 들어가 보시죠. 예,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에 봐보면 이 국힘당 내 이런 분들이 제가 2월 27일 날 어떤 분이 카톡에 올렸길래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거 다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했었던 건데 이런 분들이 다 중국과 아주 결연을 맺으며 미국과는 상대하지 못하면서 미국과 미국 국회의원들과 상원 하원 의원들과는 잘 못 지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먹고자 하는 중국과는 이렇게 가깝게 지내죠? 이런 정치인들이 정신 차렸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정치인들은 아웃시켜야 됩니다. 아웃시켜야 됩니다. 예, 다음 페이지요. 한국도 이렇게 매수 공작이 한국도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책에도 나왔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뭐 지금 다 뭐 대략 아셨으니까. 한국의 대안은요, 초안전의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국내의 방첩 기능을 강화하고 간첩법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까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썩었는데 다 종북좌파 중종파들인데 어떻게 할까요? 미디어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 망가져서 입법권이 지금 행정과 사법까지도 아이고 대한민국 무정부 상태예요. 실질적으로는 말도 안 돼요. 뭐 국회의원들은 왜 세비 받습니까? 정부가 무너졌으면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회도 입법도 끝내야지. 입법기관이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한국의 대안은 이렇게 많구나. 모든 중국인들은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요. 대안이 되는 겁니다. 모든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에서 요청하면 공산당 일당 독재가 요청하면 다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인들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초안전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다음이요. 예, 한국에 대한 계속해서 나오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대만처럼 반침투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유를 가지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반자유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질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제서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조금 알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예, 자, 이 삼원체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민주연구원,
아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NSI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지금 이 체제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배하니까 입법, 행정, 사법 저거 허수아비입니다. 문영배가 지난번에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런 세력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력을 어떤 사람들은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도 하는데 연결도 되어 있고요. 또 실제 중국 빨갱이, 북한 빨갱이, 한국 빨갱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를 장악해서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오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예. 이것이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세계를 먹기 위해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호주 이런 곳곳에 항구들을 장악해가지고 이 항구들을 연결해서 전 세계의 자원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고 전 세계를 먹자. 미국을 본뜬 거예요. 이거 미국을 본뜬 거예요. 1대1로 사업입니다. 육로, 해로로 이렇게 해서 미국을 본떠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미국이 알고 안 된다고 방해 세력을 놓기 시작해서 했는데 저 호주의 다윈항이라는 곳이 보이시죠? 이 서태평양 지역 호주의 다윈항 여기를 99년을 임차를 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호주가 나중에 보니까 경악을 했어요. 이게 다 중국의 전략이에요. 나중에 당하고 난 다음에 통곡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린 자는 그것에 치리라. 중국은 전 세계를 먹기 위해서 함정을 많이 팠어요. 이제 중국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2절 보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국회가 시작될 때에 그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1948년도 5월 달에 국회가 시작될 때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기도를 윤여용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77년 만에 소리 소문 없이 중국한테 북한한테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 위대한 나라가 되어졌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쉽게 봐서는 안 된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서 또 전 세계를 먹기 위해서 미국을 먹기 위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실행하는 나라이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 국민들이 중국을 경계하면서 깨어나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